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2020년 2차 대비 OX 진도면 문제 3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덧센 경찰학개론 저자 황준혁 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을 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 강령 책임감과 상담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1번 X. 그 다음에 2번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상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의뢰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가로 열고 제공자와 공무원이 함께하는 식사, 다과, 주류 등등등 3만원입니다. 3만원. 3만원 이내에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부조 있죠. 부조. 여러분들 동료 경찰관 또는 뭐 선임 경찰관들이 결혼한다든지 돌잔치 할 때 현금을 내면 5만원이죠. 5만원. 그 대신 꼬출하면 10만원 뭐 등등 잘 알고 계시죠? 여기서는 식사하기 때문에 3만원.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자,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상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등등등에서 한 강의, 강연 등 외부 강의 등 대가로서 직급에 구분 없이 30만 원이 아니고 40만 원이죠. 우리는 지금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상 우리 경찰 공무원과 관련되기 때문에 경찰 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이죠. 그래서 청탁금지법상 국가직 공무원 1시간당 40만 원이죠. 40만 원. 오케이. 그래서 1시간을 초과해 강의 등 하더라도 60만 원 초과할 수 없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0만 원입니다. 40만 원. 자, 4번 문제.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상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금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부터 1회 100만 원, 매 회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5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500만 원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자,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그래서 틀렸습니다. 초과입니다. 초과 이상이 아니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5번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상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 강의 등은 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자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 강의 등 그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땡. 월 2회가 아니고 3회입니다. 3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숫자 나오는 거 주의해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6번.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상 공무원의 외부 강의 등에 따른 초과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 그 사실 한 날로부터 이틀 이내 소속 기관자에 신고를 하고 소속 기관장이 아니고 제공자에게 초과 사례 금액을 질체 없이 반환하라. 그래서 틀렸습니다. 제공자입니다. 자, 윌슨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셔먼이 주장했죠. 윌슨은 전체 사회 가설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펠드버그는 작은 호의를 받았다 해서 반드시 경찰이 큰 부패를 범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비판하였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윌슨이 아니고 셔먼이죠. 셔먼. 자,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이론에 반대하는 분 펠드버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사회 형성제 이론은 작은 살해나 호의는 경찰관과 시민과의 부정적이게 사회관계 아니고 긍정적이고 원만한 관계를 만들어주는 형성제가 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9번 경찰관의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외부 언론 매체에 대하여 공표하는 것을 우리는 내부 고발, 영어로 말하면 휘스블로링, 다른 말로 딥스로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는데 휘스블로잉과 정반대의 태도는 코드 오브 사일런스, 침묵의 규범입니다. 동료나 선임 경찰관의 부정부패를 눈감아 주는 겁니다. 알면서도 눈감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맞죠? 10번 일부 부패 경찰을 모집 단계에서 배제하지 못하여 조직 전체를 부패로 물들게 한다. 이게 구조 원인 가설. 이건 구조 원인 가설이 아니고 썩은 사과 가설이죠. 부패 원인을 개인적 결함으로 본다는 겁니다. 조직의 체계적 원인으로 본다는 거 구조 원인 가설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패할 경찰을 모집 단계에 배제하지 못하여 조직 전체 부패로 물들게 된다. 이것은 구조 원인 가설이 아니고 썩은 사과 가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코엔과 펠드버가 제시한 이론으로 신임 경찰이 기존의 부패한 경찰로부터 부패의 사유화 통하여 물들게 된다. 이게 이제 구조원인 가설인데 바커, 로복, 니드호퍼 우리 줄여서 바로 네가 우리 조직의 리더다. 이분들이 주장한 구조원인 가설이란 겁니다. 11번 틀렸습니다. 12번 펠드버그는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사소한 호의와 뇌물을 구별할 수 있으므로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의 이론은 비현실적이며 더 나아가 경찰관들 진행에 모독이라 하였다. 자,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이론에 반대하신 분이죠. 맞습니다. 13번 경찰관이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해 감찰이나 외부 언론 매체에 공표하는 것을 내부 고발, 영어로 휘슬 블로링, 또 딥스로스 맞죠? 14번 한국사 파트입니다. 백제 그럼 관인수재죄죠. 최초로 관인들, 공무원들 범죄를 처벌하기 시작한 시기 삼국시대 백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뇌물 받은 관리에게 3배 배상토로 하는 엄격한 형벌을 가함으로써 국가체제와 사회질서를 유지했다. 맞는 말입니다. 고려시대 때 중앙관청으로서 현의 위를 장을하는 위아라는 기관이 설치되었다. 땡 틀렸죠. 중앙관청이 아니고 지방관청이죠. 지방경찰기관입니다. 현의 위를 장을하는 위아라는 기관이 설치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현의 위가 장이기 때문에 서장, 위아가 기관이기 때문에 경찰서라고 주장한 학자가 있다. 그래서 15번은 X입니다. 지방관청입니다. 그 다음에 16번 조선시대 사정부 그랬죠. 사정부는 통신시대입니다. 조선시대는 사헌부죠. 본래 시정을 논집하고 백관을 감찰함이 본분이나 동시에 풍속경찰을 주관하고 민정을 살펴 이를 국정이 반영케 하고 권력남용을 금지하는 등 행정경찰 업무도 수행했다. 그래서 땡. 사정부는 통신입니다. 조선시대 때는 사헌입니다. 감찰, 그 다음에 행정경찰 업무, 풍속경찰 업무도 다 수행했다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번 조선시대 때 장혜원 나오죠. 장혜원 형조의 속가문입니다. 그 다음 노예죠. 그 다음에 존옥소도 형조의 속가문이죠. 그래 틀렸습니다. 감옥과 질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틀렸죠. 그래서 우리는 두 문자로 예, 장혜원의 예, 노예의 예. 그래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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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서 암기했죠. 그 다음 전옥서의 오, 감옥의 오, 오케이. 예, 예, 오 이렇게 암기한다 그랬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사헌부에 속하문이 아니고 형조에 속하문입니다. 18번 조선시대 의금부 고려시대 순군 만호부가 개창된 것으로서 왕명을 받들고 국사범이나 왕족 관련 범죄 등 중요 특별 범죄를 담당하였다. 맞죠? 19번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적 독립적 경찰기관 포도청입니다. 성종 2년에 도적 횡포를 막고자 만든 포도장제에서 유래하고 그 명칭은 중종 7세기에 처음 등장하죠. 근데 1894년 가보기 개혁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한성부에 경무청입니다. 경무청이 설치되면서 폐지됩니다. 경무청 관제 직장에 의해서 경무청이 창설되죠. 경시청 나중에 만들어지죠. 1907년 10월 달에 그때 1907년 7월 달에 그때 만들어지죠. 우리 경찰관청과 계급의 일본화로 다시 이제 바뀔 때 그때 이제 경시청 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경무청이에요. 경무청. 이 경무청을 또 경부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오기도 많이 합니다. 경부는 1900년 강무개혁 때 만들어지죠. 그래서 1894년 갑오개혁 때 경무청이 설치되면서 포도청이 폐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9번도 X입니다. 그 다음에 20번 1894년 일본의 가계 결정에 따라 김홍직 내각은 각아문제에서 그랬죠. 각아문제라는 것은 지구로 말하면 정부조직법에서 이런 뜻입니다. 처음으로 경찰은 용어로 사용하였고 동령 7월 14일 최초의 조직법으로 경무청 관제 직장 우리는 두 문자로 조직의 직, 직장의 직직 그 다음에 작용법의 작, 그 다음에 장정의 행정경찰 장정이 나와야 되죠. 행정경찰 규칙은 일본의 작용법입니다. 우리나라의 작용법, 최초 작용법은 행정경찰 장정입니다. 네, 틀렸습니다. 그래서
장정의 장, 그래서 작장 이렇게 암기한다 했어요. 다시 작장 이렇게 암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번 틀렸고 21번 일본 행정경찰 규칙과 일경제 직결을 혼합하여 만든 장정이죠. 장정. 이게 최초의 이제 작용법이죠. 영업시장 회사 등 광범위한 영역의 사무가 포함되었다. 맞죠? 맞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22번 1910년 조선주차헌병조령에 의해서 헌병이 일반 치안을 담당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즉 일본의 헌병이 군인이라는 신분을 유지한 채 우리나라 조선민에게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었다. 이소입니다. 헌병은 주로 도시나 개항장 헌병은 군사경찰 필요한 지역 의병활동 지역에, 일반 경찰은 도시나 개항장에 배치되었다. 그래서 22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 23번 1945년 정치범처벌법, 예비검소법, 치안유지법 등등등이 폐지되었고 그 다음에 48년도에 보안법이 폐지됩니다. 왜 보안법이 제일 나중에 폐지되죠? 자익사범들 잡아서 처벌하기 위해서 보안법을 제일 나중에 폐지한다는 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4번 미군정계 비경찰화 작용이죠. 비경찰화 작용을 통하여 경찰 업무 축소되죠. 그런데 정보과는 신설하였다는 거 틀렸습니다. 그래서 미군정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비경찰 작업도 일어나고 치안악법도 폐지합니다. 그래서 치안악법 폐지하면은 48년도의 보안법 이걸 잘 알아내야 되고 비경찰화 그러면은 정보경찰 폐지 아니다. 신설했다는 거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24번도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도별 OX 3회까지 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6월달에는 그동안 공부하신 분 리마인드 잘 하셔서 7월달에 저와 같이 진도별 문풀, 그 다음에 동형 모의고사 지분한 문풀, 마지막으로 이제 중경가는 계단 동형 모의고사 통해서 우리 모두 중경 갑시다. 저와 함께 중경 가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저번에도 최선을 다해서 동형 모의고사 만들었죠. 이번에도 여러분들 적중을 위해서 다시 혼신의 힘을 다해 문제 지문 하나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중경 갑시다. 이상입니다. 충성!